일본 하면 악명 높은 폭력 집단 야쿠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때 야쿠자가 광범위하게 활동했던 국가이고 그 역사도 에도 시대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래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야쿠자는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확연히 기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야쿠자가 몰락한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인한 몰락과 고령화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는 야쿠자의 세력이 줄어든 빈자리에 베트남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갱단들이 차지하고 있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이민자를 많이 들이는 우리나라엔 갱단들이 설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지며 일본에선 우리나라의 사례를 학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일본이 베트남 범죄 조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이 일본 내 외국인 범죄율 1위를 찍고 있다는 기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하는데요. 심지어 이는 중국마저 제친 수치였습니다. 오랫동안 1위에 머물렀던 일본 내 중국 국적자의 범죄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베트남 국적자의 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일단 이 문제가 발생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엔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아베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상으로 베트남 정부와 이민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때부터 일본 정부가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이민 문턱을 완화시키면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베트남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제일 베트남인은 2000년까지만 해도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고 당시 일본 거주 외국인 중 21위에 해당할 정도로 적은 인구였으나 2012년 아베 정권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7년 사이인 2021년 기준 4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같은 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약 71만 명인데 이 중 절반 넘는 숫자가 일본 거주 중이라는 통계도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인들의 증가가 일본 내에 심각한 부작용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이들은 주로 일본에서 노가다나 농업, 간병 등의 3D 업종에 종사하는데 워낙에 자존심 세고 훈계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베트남 직원들이 일본인 상사를 폭행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급기야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도 이해할 의지도 없는 베트남 기능실습생들은 일본 직장과 사회에 적응 못하고 이탈한 뒤 일본 내 대규모 외국인 범죄 조직을 결성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절도, 빈집털이, 경찰관 폭행, 위조지폐 제조 등등 돈 되는 범죄라면 죄다 저지르며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사이트에 일본 베트남 범죄를 검색하면 관련 소식이 수두룩하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찰이 베트남인들을 방관하는 사이 이들은 어느새 대규모 범죄 조직이 되어 건드릴 수도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다는데요. 이에 보다 못한 일본 야쿠자가 일본 경찰 대신 범죄 조직을 토벌해주는 일까지 일어난 바 있죠. 이렇듯 베트남 갱단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는 100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들만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 내 전문가들을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 자체가 외국인들의 인권을 극도로 제한하다 보니 초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능실습생들에겐 이직과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직장 동료로부터 구타와 폭언을 당해도 꾸역꾸역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나오면 비자 조건이 끝나므로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탈을 하게 되면 오갈 곳 없는 신세에 처해지고 범죄 무리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날 일본 내판치게 된 베트남 갱단 문제는 일본 기능실습생 제도의 한계점에 더해 일부 악덕 고용주들의 불합리한 처우나 괴롭힘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이민자를 많이 들이는 한국엔 갱단들이 설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지며 일본에선 우리나라의 사례를 학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도 베트남인들이 적지 않죠. 2020년 재외국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약 21만 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치상에선 일본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1.2억 명이 넘는 일본 인구를 감안한다면 비중상에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 조직이 설친다거나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조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은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검거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범죄 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소재로도 나온 적이 있지만 국가 주도하에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엄청난 공권력을 투입해 범죄 소굴을 모두 소탕한 결과 전국 274개 폭력 조직을 색출하고 1,421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숙청 작업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좋아지게 됐죠. 물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체포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 야쿠자를 소탕하기 위해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할 때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을 참고했을 정도였으니 말다한 셈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선 폭처법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조직폭력배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조직폭력배가 쇠퇴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여기에 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83.3%에 달하는 높은 범죄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실상부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사이버 수사, 포렌식 수사 같은 통신을 이용해 용의자나 실종자를 추적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도 탑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최소한 대한민국 내부에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범죄자들이나 갱단들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죠. 물론 범죄자가 평생을 무인도, 깊은 산속, 동굴 등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인터넷, 전화와 같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으며 식수 및 가스도 등록하지 않고 산다면 제 아무리 한국 경찰이라도 잡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으로서 그건 거의 제로 확률에 맞먹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일본처럼 외국인 갱단들이 설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한국행 5년 비자에 대한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3대 도시 상식어주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허들을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당장의 기능실습생들이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 없이는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을 오히려 낮춰왔고 그 결과 일본에는 지금 엄청난 숫자의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지게 됐죠. 그 결과 일본 내에서도 기능실습제를 당장 철폐하거나 한국처럼 베트남인들의 일본행 비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편 일각에선 우리나라 역시 아예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태껏 역사를 봤을 때 일본에서 먼저 사회 문제가 터지면 10년 뒤 한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